브랜드가 알려주지 않은 리들샷 제대로 사용하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리들샷을 가성비 있게 사용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년부터 너무 핫하디 핫한 VT 리들샷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업체도 알려주지 않은 피부 고민별로 리들샷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리들샷을 가성비 있게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리들샷을 쓰는데 그다지 효과를 못 느끼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먼저 리들샷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리들샷은 클렌징 후에 첫 단계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스킨 부스터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리들샷에는 모공보다 14배 얇은 시카 니들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안한 맨 얼굴에 마사지 하듯이 문질러서 흡수시켜 주시면 천연 미세침이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내는데요. 이때 생긴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피부 자생력, 즉 피부가 외부 물질로부터 스스로 방어하는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을 그냥 발랐을 때보다 리들샷이 낸 상처를 통해서 유효 성분이 피부 속에 더 깊숙이 침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기능성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효과를 더 확실히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리들샷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모공이나 탄력 개선이 목적이시라면 리들샷의 나이아신아마이드 그리고 레티놀 조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모공에 유분이나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막아주고 모공이 원래 쫀쫀한 형태로 돌아가게끔 도와주는 기특한 성분이에요. 그리고 레티놀은 모공벽을 이루는 섬유질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서 모공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다만 레티놀은 강력한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 타입에 따라서는 자극감이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레티놀을 사용했을 때 느껴질 수 있는 자극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모공이 조금 고민일 때 이 두 성분을 리들샷과 함께 사용해줬고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간 제품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전에도 여러 번 보여드렸던 폴라초이스 클리니컬 나이아신아마이드 트리트먼트 20% 그리고 코스알엑스 레티놀 0.3 크림인데요. 다만 이 폴라초이스 세럼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20%로 굉장히 고함량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자극감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피부가 조금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보다 낮은 농도인 폴라초이스 클리니컬 10% 나이아신아마이드 트리트먼트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름 개선이 목적이시라면 리들샷과 비타민C 그리고 비타민 E 조합을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 합성량이 줄어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피부가 축축 처지는 게 고민이에요. 혹은 잔주름이 눈에 띄게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리들샷과 함께 비타민C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비타민C는 순수 비타민C와 비타민 유도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는 피부가 예민한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리들샷이랑 순수 비타민C를 같이 쓰니까 너무 자극이 되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순수 비타민C보다 효능은 떨어지지만 자극감은 훨씬 덜한 비타민 유도체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이때 사용한 제품은 토리든의 셀메이징 비타C 브라이트닝 앰플입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비타민 E와 함께 쓰면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에 이때 비타민 E가 들어간 제품으로는 저는 피지오겔의 레드스팅 AI 크림을 사용해줬어요. 그 다음 피부 건조함이 고민이시라면 리들샷과 함께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화장품을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한마디로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수분 자석이에요. 그래서 피부 표면을 부드럽고 매끈하게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피부 속의 보습까지 탄탄하게 채워줍니다. 다만 히알루론산 화장품을 고를 때는 히알루론산 분자 크기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히알루론산 그 자체는 분자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피부 안으로 침투를 하지 못하고 피부 표면만 매끈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피부 속의 수분을 채워주려면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피부가 퍼석퍼석하다 할 때는 리들샷이랑 저분자,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함께 들어있는 토리든의 다이브인 마스크팩을 함께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리들샷을 가성비 있게 사용하는 활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리들샷은 50, 100, 300, 500, 1000, 1300 총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참고로 리들샷의 강도는 리들샷에 함유된 미세침, 즉 시카 니들의 개수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대부분이 가장 무난하게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100으로 시작을 하셔서 300, 700, 1000 이렇게 단계를 서서히 올려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처음부터 고농도 제품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위에서 리들샷의 강도는 제품 안에 들어있는 미세침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참고로 리들샷의 강도가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미세침의 개수가 1.25배씩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리들샷의 강도가 한 단계씩 낮아질 때마다 미세침의 양은 40%씩 줄어든다고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농도에서 올릴 필요 없이 처음부터 고농도의 제품을 사서 내가 기존에 잘 사용하는 크림이랑 섞어서 사용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들샷 700이랑 수분 크림을 1:1 비율로 섞게 되면 리들샷 300과 농도가 비슷해지겠죠. 그리고 리들샷 700을 크림이랑 1:2 비율로 섞으면 리들샷 100의 농도와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난 리들샷의 농도를 서서히 올려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러 제품 사실 필요 없이 1000이나 1300을 구입하셔서 기존에 사용하는 모이스처랑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효과도 거의 비슷하고 무엇보다 돈을 아낄 수 있어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지금부터는 리들샷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피부에 상처가 난 부위는 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토피, 민감성, 주사 피부염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리들샷 사용은 가급적 자제해주세요. 두 번째, 피부과 시술을 한 상태에서 최소 2주간 리들샷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시술 후에는 피부가 자극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리들샷을 사용하셔야 효능을 보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리들샷을 디바이스랑 함께 사용을 하면 피부에 자극이 많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들샷이랑 디바이스는 같은 날 한 번에 사용하시기보다는 격일로 번갈아 가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리들샷을 사용하신 다음에 피부에 각질이 갑자기 올라온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미세침이 피부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각질이 탈락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서 물리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건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충분한 보습을 통해서 각질을 잠재워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리들샷을 소개해드리면서 리들샷과 함께 사용했을 때 효과가 더 배가 되는 시너지 조합, 그리고 리들샷을 가성비 있게 사용하는 법이랑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이 리들샷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